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전업주부로 올해 결혼 3년 차입니다. 이곳 채널에서 여성분이 잠자리를 좋아해서 남편분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보고 제 남편과 공감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남편은 정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좋아합니다. 하루에도 5번 이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때로는 7에서 8번을 즐길 때도 있습니다. 제 남편은 오직 잠자리를 즐기기 위해 결혼한 것처럼 보이며 제가 잠자리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이는 제게 참 착잡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순진해 보였고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2차로 노래방을 가서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우리는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남자와 처음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매일 잠자리를 할 테니까 결혼할 때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만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제가 순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뿐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남편은 여전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잠자리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저도 이를 거부하지는 않았고 그냥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 동안의 추억은 매일 잠자리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남편은 키와 체격이 보통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력은 병강수에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옥녀가 아니어서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번의 연애 3개월 차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나도 며칠간은 칠 수 있겠구나. 아싸. 얼마 만에 1박이야? 병원에 입원하면 잠자리 하자는 말도 못하겠지. 아, 쉬는 동안 몸관리 좀 해야겠어. 하루도 빠짐없이 했더니 하체가 너무 뻐근하네. 앞으로 못할 테니 병문안 가서 위로라도 조금 해주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랄랄랄라 하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굳이 다연실에서도 될 정도의 사고일 뿐인데 남편은 간호사에게 1인실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1인실은 비싸니 다인실이나 2, 3일실로 쓰라는 간호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굳이 1인실로 하겠다고 하더니 이중한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은 잠자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전에는 약속대로 한 번 이상은 하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내가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 하고 싶어서 잠자리를 매일 가졌는데 나한테 맞춰주느라 정말 고생했어. 앞으로 내가 당신 곁에서 더 행복하게 해줄게. 허리 한 번씩 가는 거 당신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꾹 참아왔던 거 나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 그래서 결혼하면 내가 하루에 5번 이상은 잠자리를 내서 꼭 당신을 억울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줄래? 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름 끼치는 농담하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웃으면서 반지를 들고 있는 자기 손이 민망하니 빨리 프로포즈를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프로포즈 했던 말이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니 처음 소개팅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짧은 5개월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제주도로 가자고 해서 제주도로 4박 5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것도 남편의 잠자리를 많이 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이 너무 힘들어서 도착하자마자 잠깐 쉬다가 여행지를 돌아다녀 보자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피곤하지도 않은지 저녁 식사만 하고 일찍이 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하게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하면 안 될까? 너무 힘들어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은 뭐가 피곤해? 넌 하나도 안 피곤한데. 그리고 당신이 제안했을 때 결혼하면 5번 이상 할 것이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잖아요.
여자가 한 번 말하면 된다는 건 섭하지. 일로 와봐. 오빠가 신경 써서 괴롭혀줄게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남편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의 오고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밤을 저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너무 피곤해져서 비몽사몽한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저희들은 여행지를 구경하는 스케줄에도 참여하고 오후 2시까지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신혼여행이라면 사진도 찍고 다른 신혼부부처럼 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신혼여행에서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호텔방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더니 남편은 마지못해 택시를 대절해서 2시간 정도 제주도 관광을 하고 다시 호텔방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를 보면 그것이 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저도 신혼여행 왔는데 그런 문제로 남편과 싸울 수도 없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5번 이상을 다 들어주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기는 했지만 남편의 정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튿날 밤도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느라 꼬박 밤을 새고 말았어요. 사랑의 관계의 수준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셀 수도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도 오후 2시쯤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밖에 나가서 놀기가 아까워서 1시간 정도 주변을 둘러본 다음 호텔룸으로 다시 들어와야 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그렇게 좋아 막 아껴주고 싶지 않은 거야? 맨날 나만 보면 잠자리만 하고 잠자리 끝나면 대화도 없고 그냥 자버리니 나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나면 아랫배도 뻐근하고 아프고 힘들어라고 하니까 넌 정말 당신이 너무 좋고 맨날 잠자리에도 또 하고 싶을 정도야. 그렇게 아파? 그럼요. 며칠간은 내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으니 오늘은 특별히 내가 봐줄게. 가만히 누워만 있어. 자세는 안 바꿔도 돼. 내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천국으로 가게 해줄게. 나만 믿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발 저 주둥이라도 좀 조용히 해주면 좋으련만. 신혼여행 4박 5일은 오직 남편과 잠자리를 했던 기억뿐이었고 아무런 다른 기억이 없었습니다. 사진, 동영상, 그런 추억에 전혀 없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너무 아랫배가 아파서 친언니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로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제 속도 모르고 신혼여행에서 두 사람이 너무 심하게 사랑을 나눠서 염증이 생겼다며 약을 지어주고 주사를 놔주더군요. 언니는 당분간은 잠자리 하는 걸 조금만 줄이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언니한테 사실 박서방이 그것을 너무 밝힌다고 했고 4박 5일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잠자리를 했다고 하니 너 거짓말 너무 잘한다. 내가 봤을 때 딱 봐도 비실비실 힘도 없어. 보이던데 한번 해보고 며칠간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언니가 의사인데 언니 눈은 못 속여요. 근데 정말로 잠자리를 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 건 걱정돼요. 아무리 센 놈도 한 1년만 지나면 금방 수그러지고 나이 먹으면 남자들은 다 약해지게 돼서요. 그러니까 딱 1년만 참고 해달라고 했던 대로 다 해줘요. 나중에 남편한테 제발 한 번만 해달라고 사상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저는 산부인과 언니의 조언을 굳게 믿고 1년이 지나면 남편이 이미 푹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남편에게 당신이 너무 심하게 잠자리를 많이 해서 산부인과에 다녀왔다고 하니 웃으면서 그러면 앞으로 횟수를 좀 줄이고 조심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약속을 하면서도 군들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으며 기다려 볼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빨리 아이를 갖자는 제 간절한 요구에 대해 당신이 임신하면 당신과 잠자리를 할 수 없다며 아이를 갖기 전에 5년만 더 즐기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피임은 하지 않았고 아이가 생기면 남편의 정력이 약해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아이를 낳지 말자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도 반드시 잠자리를 하고 점심때도 회사에서 먹지 않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저와 잠자리를 갖고 회사로 다시 출근합니다. 그리고 회식을 잘 하지 않고 동창회 다른 모임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옵니다. 친언니는 1년 후엔 남편의 정력이 분명히 약해질 거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웬걸요 남편의 정력은 더 강해지고만 있어요. 매일 5번 이상을 하니까 저는 매일 전업주부라도 피곤해서 미치겠어요. 이제는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였고 걸음걸이도 이상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잠자리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 말고는 단점이 없는 그런 남자였어요. 사업도 잘 되어서 돈도 잘 벌었고 성실했고 너무나 가정적이었으며 또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좋았어요. 그저 저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남편의 조심하겠다는 약속은 거짓이었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요. 남편은 매일 잠자리를 하고 잠도 별로 안 자는 것 같았어요. 하루에 몇 번씩 걱정이 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지속되면 제 건강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잠자리를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만큼 노력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할게요.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병원을 가보자고 제안했더니 남편은 자기는 정상이라며 제안에 핀잔을 주더군요. 제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는 어디 다른 곳이라도 가서 할 때가 있으면 하든지 애인이라도 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자기는 다른 여자하고는 하기 싫다고 하며 오직 사랑하는 저하고만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바람이라도 피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쉬는 날이면 저는 더 힘들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잠자리를 하거든요. 남편은 친정이나 시댁에 가도 절대 잠을 자지 않고 당일치기로 갔다가 바로 오자고 합니다. 한 번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올 일이 있었는데 그날 오랜만에 쉬는 날인 줄 알았더니 남편은 전화로 불러내서 근처 모텔에서 기어코 잠자리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데 그렇다고 남편의 욕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남편은 늘 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형부가 하는 한의원에서 점력이 사정없이 약해지는 보약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형부는 제 말을 듣고 알았다면서 저녁이 약해지는 약재만 골라서 이 보약을 먹으면 정력이 툭 떨어질 거라면서 한약을 쥐어주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신랑에게 당신 요즘 밤낮으로 나한테 힘쓰느라 체력이 약해진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형부한테 녹용이랑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걸로 넣어달래서 당신 보약 좀 지어왔어. 꼬박꼬박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알았지? 하고 말해주었더니 남편은 늘 자주 한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자기도 은근히 좋아했구나.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앞으로 내가 이거 먹고 더 힘내서 자기 기분 좋게 해줄게. 고마워. 하며 한약을 빠지지 않고 잘 챙겨 먹더라고요. 앞으로 잠자리가 조금씩 줄어들 생각을 하니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큰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력이 약해지기는커녕 약발은 전혀 듣지 않았고 어찌된 염분인지 더 힘이 세져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한약을 먹고 나니 기운이 불끈불끈 솟는다며 잠자리 시간이 더 길어진 겁니다. 저희 형부에게 형부가 이거 먹이면 정력이 아주 사정없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저 사람은 정력이 더 배로 세진 거예요. 게다가 그 잠자리 하는 시간도 더 길어져서 죽겠단 말이에요. 그 약 잘못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형부는 다른 사람은 반 이상 떨어지다 못해. 아니, 그 정도 약이면 그게 잠자리를 안 하고 싶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참 특이한 체질이네요. 정말 처제 말대로 병강쇠가 맞기는 맞네요. 대단해. 아이고, 나는 하는 사람도 벌써 힘이 떨어져서
한 달에 몇 번 할까 말까 하는데 부럽기도 하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잠자리를 남자가 너무 많이 하면 저녁에 갈수록 약해진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왜 갈수록 더 세져만 가니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부럽다고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힘들고 아픈데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지만요. 이 사연을 쓰고 있는데도 남편은 저를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에 5번 이상 매일매일 해보시면 제 속을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해요. 하루에 한 번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 정력이 약해지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좀 제발 알려주세요. 남편은 왜 이러는 걸까요? 며칠 전에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정말 당신이랑 잠자리 갖는 거 하루 5번은 너무 힘들고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연애할 때처럼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없을까요?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막 쓰려니까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해봤어요.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는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하다며 그러면 오늘부터 딱 한 번씩만 할게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지만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일주일도 안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은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하고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남편이 이발소에서 그걸 하고 와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소문이 났다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은 편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다시 하루에 여러 번 하는 남편으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남편이 잠자리를 좋아하는 애인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한 건 남편과 같이 그걸 좋아하는 여자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쏙궁합이 잘 맞는 사람과 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짐승도 아니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더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이혼 사유는 되긴 할까요? 남편의 잠자리를 좋아해서 세상 남자들이 다 잠자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